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아래로 추락하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꽤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미 경제위기다, 아니면 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정부도 이제 재정이 안 좋다, 가계부채가 뭐 100%를 넘어선 지 꽤 오래됐다, 뭐 부동산이, 주식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다들요 잘 생각해보면 뭐냐,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네 세상은요 냉정하게 더 악랄하게 바뀔 것이고, 피도 눈물도 없어지는 이제 상황들이 심해지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점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앞으로 많은 우려, 많은 충격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역이 펼쳐진다라고 봐야죠. 이제 2024년이 지나고요, 25년, 26년, 27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극악스러워지는 겁니다. 2024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때보다 더 많이 민영화 이제 진도 나가고 있고, 이제 부동산 떠받들고 있고, 뭐 기준금리 안 올리고 점점 이제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이제 이래저래 많이 우려하고 많이 염려하며 지내야 됩니다. 사기만 안 당해도 중간은 간다라는 게 요즘 얘기입니다.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되고 함부로 입 나불나불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되고, 차근차근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분발하고 스스로 생업을 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뒤쯤 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해 있을까요? 지금보다 아마 양카가 심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도박하거나 투기하거나 모험 걸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빚에 허덕이며 힘들어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살한 이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이래저래 막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굶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요. 가진 자들은 자기들끼리 뇌물 주고받으면서 더 해쳐먹고 더 난리치고 있고요. 하층민들은 서로 갈라치기 하고 서로 싸우고 못 살겠다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요 더 심각한 각종 생계형 범죄들이 넘쳐날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깊어질 겁니다. 지금 꽤 어려워지고 있다, 꽤 잔인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연체율이 폭발하고 있다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연체율이 10%가 넘든가 말든가, 당장 내가 죽겠는데 옆 사람 관심 가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점점 더 낮은 자세로 마음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재미없게 살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산시장은 무지하게 늦게 움직입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잘 적응하며 지내야죠. 도박은 재밌죠. 다이나믹합니다. 1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벌면요 980만원 번 거잖아요. 되게 감사한 일인데 한번 그렇게 맞들이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한번 그 짤싼 맛을 보면 못 잊는 겁니다. 또 하게 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박꾼이 되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에 돈값이 싸다고 무지하게 많이 대출 내줬어요. 1%대 대출이다라고 하며 대출을 엄청 장려했죠. 근데 1%짜리 대출도 빚입니다. 원금을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하면 빌린 건 공짜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근데 자꾸 착각했던 겁니다. 공짜인 것처럼, 쉬운 것처럼 빚내가지고 투자하면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돈을 몇 배 더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안 하면 바보 등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바보 등신이었습니까? 아니면 현명했던 겁니까? 함부로 놀아나지 않게끔, 수작질에 당하지 않게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게 좋았던 거였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재미없고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속으로 울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정말로 잘 따져보며 움직여야 됩니다.
비록 내 처지가 초라하고 답답해 보여도 좀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쉽지 않은 걸 우리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죠. 왜?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든 스스로를 잘 챙겨 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되고 저출산이 심해지고 국민연금 바닥나고 세금 부족해지고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 서민들에게 다 뜯어가겠다라고 수작질 부리는 놈들만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둥바둥거리며 살 생각도 안 해야 됩니다. 좀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가늘고 길게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빚이 없어야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저래 많은 걸 누리며 살죠. 천천히 움직일 궁리해야 됩니다. 빚 없이 여유 부리며 지내는 건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투기하고 욕심부리고 까불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래오래 잘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롱런한다라는 겁니다. 금방금방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살고 좀 더 냉정해질 궁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안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되게 그럴싸하고 멋있고 막 이럴 것 같지만 현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더 오랫동안 내다보고 마음 더 단단히 먹고 궁리하고 애쓸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잘 따져보고 살아야죠. 금방금방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마음 굳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집니다.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어야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듭니다.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이는 것. 이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든 평가하고 재단하든 어쩌든 간에 휘둘리지 마라. 휘둘리지 말고 그저 나의 삶을 어떻게 잘 좀 끌어나갈지 운영해 나갈지 집중하자. 그게 제일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좀 다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스스로 삶을 잘 좀 지켜내고 견뎌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오래오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조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매우 안 좋다. 앞으로 대형 쓰나미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